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시민 작가가 그 유튜브 시작해서 뭐 하루 만에 몇십만을 돌파하고 지금 뭐 70만, 50만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정 의원님은. 역시 유시민의 길과 정청래의 길은 다르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많이 늘었죠, 구독자. 저는 52,000. 52,000. 네. 네. 지금도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동시 접속자 338명이네요. 예. 많이 들어오셨네요. 저희도 오늘부터 예, 보이는 라디오. 따라하기로. 예, 시범으로. 하고 시범으로. 있습니다. 예, 네. 시범으로. 정 의원님의 동시 접촉자 수의 절반 정도가 들어와 있네요. 앞으로 늘어나겠죠. 뭐. 네. 정청래 TV 구독자 여러분들은 YTN 라디오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동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YTN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구독자가 10,000명이군요. 10,000명. 10,000명? 예. 야, 제가 그러면 YTN 회사를 누른 거예요, 제가? 확실히 누르셨어요.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북중 정상회담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7일 방중했던 김정은 위원장. 어제 정상회담과 한영 만찬. 오전에도 또 여러 가지 산업 시찰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귀국기에 올랐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방중의 의미, 왜 중국을 방문했을까? 이것도 살펴보죠. 김정은 위원장이 하필이면 자기 생일날 중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곧 sooner or later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겠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간절함의 표현이었거든요. 어떤 악의적인 보도는 뭐 미국에 협박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절대 협박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북미 간에 끝내자 라는 거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북중 관계는 혈맹 관계인데 내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할 테니 양해해달라 이해해달라 하는 중국에 대한 또 예의 예우 이런 의미로 방문했고 그리고 우리가 김정은 신년사는 대미 메시지에만 주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앞부분은 북한 경제 전반에 걸친 각 분야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야, 화학 분야는 이렇게 하겠다, 뭐 보건 의료 분야는 이렇게 하겠다 쭉 했는데, 제약회사를 방문했어요. 거기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제약회사 이런 것을 현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이걸 또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함께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도 무역 때문에 많이 좀 트러블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오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이 문제 북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종전선언할 때 남북미 할 거냐 남북미중 할 거냐 했을 때 우리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이번에 김정은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준 거죠. 지금 이번 방중은 중국이 초청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생일날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일 잔치도 해주고, 그리고 원래 이제 김정은 위원장 처음에 집권 초기에는 중국이 오히려 좀 홀대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안 만나주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또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북한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 주는 것 같아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예. 아까 새로운 길 언급했습니다마는 혹시 또 협박은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북한이죠. 북한 입장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상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이 있다 우리에게는. 뭐 그건 이제 소위 말한 안전판. 예. 이제 최후의 가장 안 좋은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하고 같이 뭘 모색해 볼 수 있다 네. 하는 것도 당연히 보여줄 수 있고요. 다학도 포석이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본인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체의 국가, 자주의 국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게 사실은 굉장히 간절함 이런 것을 신년사에서 많이 표현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자존심의 보루는 있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예.
미국도 알고 있었겠죠? 중국에 방문한다는 미리 거. 다 얘기했겠죠. 예. 우리 정부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신의 SNS를 통하든 뭐 다른 루트를 통하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성정상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트위터에 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곧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리고 후보지도 이렇게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곧바로 나의 말을 듣고 중국에 갔구나 하면서 내심 또 반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본인이 다 지금 개척하고 있다. 내 시나리오대로 좀 움직이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자, 지난해 이뤄진 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전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거는 결국은 조만간에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는 얘기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 16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거든요. 근데 본인 생일 때는 중국을 갔지만 또 이제 자기 아버지 생일 때는 좀 어디 가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열린다면 2월 16일 이전에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미국 언론에서는 2월 말 3월 초도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이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주석 생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입장으로서도 뭐 굳이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래서 2월 16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있을까요? 중국으로서는 본인들이 뭐 트럼프 신경 거슬리를 하는 것 자체가 판을 깨고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묵묵하게 지켜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미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좀 도와주는 그래서 트럼프에게 결국 이제 더 공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무역 전쟁에서도 좀 이렇게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측면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 한국, 미국, 북한 이렇게 있는 판에 자기들도 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네. 근데 그걸 또 노골적으로 나설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4개 주체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죠. 예. 생스 제이 플라님께서 정청래 TV에서 왔어요. 제이투게더님, 정 의원님 가시는 방송은 모두 대박 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리가요. 자카주 해피님께서 두 분 다 정수리 살색이 많지 않아 다행. 저 카메라가 위에서 비쳐서 네. 정수리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내일부터는 흑채를 좀 뿌리고 와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월이나 3월이나 뭐 아니면 뭐 정 의원님처럼 2월 중순이나 어쨌든 만난다. 그런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만날 것이냐. 결국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닫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국제 외교 관계는 논리성과 합리성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PT 확산 금지 조약 같은 경우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 핵을 가질 자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가지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마포에서 아파트 100평 혼자 살아. 나머지는 다 50평 이하에 살아야 돼. 그럼 불합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핵은 뭐 5개국만 가질 자격이 있다. 나머지는 자격이 없다. 이게 불평등한 거지만 그게 그냥 국제 룰이에요. 질서고.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4개의 행동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0.5개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못한다. 이러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논리와 합리성이 아니라 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성사시키려면 북한이 또 하나의 큰 행동, 양보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트럼프로서도 좀 민주당이라든가 국내 정치에 좀 그런 것을 어필하면서 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뭔가 통 큰 결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만 알겠지만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ICBM. 핵이 북한에 있어도 나르는 운반체 미사일이 없다면 미국으로서는 뭐 나몰라라 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ICBM이라든가 또 하나는 핵 확산. 뭐 확산 전파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역시 미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장소는 어디가 될 것이냐. 하와이, 몽골, 그리고 베트남. 저는 가장 좋은 장소는 베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의 기억을 소환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베트남과 전쟁했죠.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했죠. 그리고 베트남과 미국이 이제 수교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베트남의 개혁 개방, 도이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굉장히 미국이 도와줬어요. 예를 들면 IMF나 세계은행, WB 이런 데 가입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해서 막 미국이 도와주고 그래서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하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베트남과의 그런 원수로 전쟁도 했지만 우리가 베트남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북한 당신하고도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이제 장소 자체가 이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개혁 개방을 베트남식으로 한다. 근데 베트남이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치민이 지금도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호치민과 또 김일성 주석이 굉장히 친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양국 관계상 베트남이 전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경제 성과를 김정은한테 직접 눈으로 보게 하면서 그렇죠. 이 경제 성과는 결국은 미국이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죠. 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네네. 거죠. 그건 북한도 당연히 왜 베트남에서 보자 하는지 알겠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희망사항입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베트남 다른 전문가도 베트남을 많이 그래요?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자, 근데 앞으로 관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행보인데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 뒤에 그 폼페이오가 방북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혹시 또 폼페이오가 방북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가 북한에 갈 수도 있고 뭐 김영철이 다시 워싱턴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3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정상회담을 연다는 것 자체는 합의 내용을 이미 갖고 만나는 거고 대부분 그게 뭐 특별한 한두 개를 이제 뭐 당시 담판으로 결단하고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율하려고 그러면 뭐 최선희라든가 김성애 뭐 이런 쪽으로는 좀 너무 실무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영철 폼페이오 이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두 번째로 뭐 2월이나 3월에 열린다면 바로 이어서 김정은의 그렇죠. 답방이 네.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 가서 그런 것까지도 다 아마 상의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곧바로 아마 그 폼페이오 김영철 채널이 가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더 물어보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내 정치 얘기 좀 네. 여쭤보죠. 어제와 오늘 단행된 청와대 인사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모든 언론에서 친문의 기환, 원조 친문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이것은 정확하게 팩트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기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 친문 아니었죠. 그렇죠? 노영민 비서실장도 처음에는 민평년 비문이었어요. 그리고 정세균 당대표 때 대변인 발탁됐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돕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서실장 할 때도 의외다. 2012년 대선 후보 비서실장 할 때도 그런 것처럼 실제로 친문만 친소관계에 의해서 인재를 발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정치인 당관도 한번 보세요. 김부겸, 김현미, 김영춘, 유은혜 다 원래 친문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아니잖아요, 친문. 예. 그래서 오늘 인사도 보면은요. 복귀왕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 친문이 아니에요. 예.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정조 이래 가장 탕평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도하 언론에서 다 친문 인사다. 친문 인사라고 하는 저희가 뭘까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은 인재를 널리 등용하지 않고 탕평책을 쓰지 않고 본인의 계파원들만 쓴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저급한 음모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팩트가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저는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계속 그래요. 지금 모든 언론에서 친문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예. 뭐 이번에 교체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친문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예. 그런데 야당은 그
조국 수석을 그냥 유임시키고 네. 다른 사람만 교체한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때리기인데요. 조국을 때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멍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민정수석이 원래 야당의 타켓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난 12월 31일 운영위를 통해서 민간인 사찰 이런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헛발질했다는 게 다 중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애매한 지금 조국 수석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민심을 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바뀐 비서실장이죠. 노영민 비서실장. 네. 그 과거 어쨌든 카드 단말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책을 팔면서 그리고 그런 의혹이 있었죠. 아들 취업 문제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논란이 된 인사를 굳이 비서실장을 임명했어야 되느냐? 총선 불출마로 사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진짜 아닐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친분 관계가 있어야 되고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친분 관계 없으면 내가 노라고 말하면 미운털 박히는 거 아니야?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정도의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된다면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일기 때도 노영민 실장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의외 인사였죠. 사실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 그래서 저는 준비된 그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의외의 인사였다. 임종석 실장이. 네. 예. 근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행보에 대한 관심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뭐 총선에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대권 후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있고. 요 며칠만 상당한 관심이 있다라고 보도가 될 거예요. 며칠 지나면 또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되는데 본인 아마 휴식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도 뭐 당분간 쉬겠다라고 시야가 했는데. 6개가 예. 나갔다는데. 결국은 뭐 다시 출마라든가 혹은 뭐 장관으로 입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정치인이니까 정치밥을 또 먹겠죠. 아니 정청래 의원은 임종석 실장하고 친분이 꽤 깊잖아요. 그렇죠. 얘기 안 해봤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간도 쓰니까 이제는. 아니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또 연락을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예. 그 물어봐서 나중에 우리 방송에서 알려주세요. 아 여기 출연하라고 그럴까요? 그래요. 예. 우리 PD가 제일 좋아하는군요. 출연한다고 하니까. 네. 자, 내일 문 대통령 기자회견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만든다고 해요. 고민정 부대변인 역할은 최소화시키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라고 하는데.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런 게 보고 싶어요. 대통령하고 기자들의 질문하고 답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다시 한번 재질문, 거기에 대한 재반박 이런 게 필요한 거, 그게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 가장 많이 그 토론거리로 화제거리로 올라올 것은 역시 경제 문제 아닐까요?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명확하게 해설을 할 것 같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 대부분 써준 거 다 읽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내일 있잖아요. 특별한 자료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 기억하고 있는 숫자, 통계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 굉장히 강해요. 대통령이. 네, 문 대통령이. 그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민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네. 기자회견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 이게 새로운 정부에 대한 어떤 요청이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청와대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어제 뽑아오고 그랬는데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네. 좀 더 정해지지 않는. 막 규칙적으로 이렇게 뭐가 돌아가는 듯한 짠 듯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예. 아까 인사 얘기하면서 비서실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신임 정무수석은 어떻습니까? 강기정. 예.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열혈 청년. 순수함. 예. 그래서 이제 몸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낙선, 필리버스터 눈물, 이러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였고, 우리 이동영 작가, 쉬었을 때, 제가 대타할 때 여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에서 자기 한번 잘해보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방송에는 별로 소질이 없어. 청와대 가서 그냥 정무수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는데,
그 폭력 얘기 또 본인 스스로 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야당에도 아마 그걸 문제 삼는 것 같은데 그 한병도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소통이 너무 약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 이번에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3선 의원이고 하니까 야당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더 나으리라고 기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뭐 페이스북에 글을 쓰거나 뭐 유튜브를 하거나 이게 이제 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대국회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소주 한잔 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해보고 뭐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거나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지만 진정한 소통이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강기정 정무수석이 소주를 잘 마십니다. 그건 장점이에요. 예. 그 지금 국무총리도 예전에 야당 의원들과 막걸리 마시면서 소통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도 비문이네요. 그렇네요. 왜 친문 인사만 지금 발탁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청래 의원님은 친문입니까 비문입니까? 저는 친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임 정무비서관 복귀왕 전원. 명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전대협 3기고 뭐 운동권 출신이죠. 그리고 어쨌든 아산시장 2번 했고 네. 양승조 전 현 충남지사와 경선에서 떨어졌고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정무비서관 갔는데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아주 친해요. 가깝고. 그래서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이 혹시 소개하고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결국 보면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이 한 팀이 돼서 야당과 소통, 여당과 소통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네. 정치권하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네. 없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정 의원님은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